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1.4% 상승, S&P 500은 1.83% 상승, 나스닥은 2.14% 상승, 원달러 환율은 1374.61원으로 마이너스 0.29%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8.44%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6%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83%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8%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89%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퍼 소프트웨어는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연간 실적과 수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17.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차지포인트는 크레딧 스위스가 전기차 충전소 등급을 매수 등급으로 커버, 그리고 차지포인트가 미국의 우호적인 규제 정책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9.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울프 리서치사가 해당 업계를 상향 업그레이드한 후에 상승을 했는데요. 새로운 CEO에 대해 긍정적이고 분석가들은 동사의 장기 유저와 수익 목표의 실행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머스크의 기업 인수를 위한 440억 달러의 거래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법원은 머스크가 트위터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소송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바클레이즈가 다가오는 투자일을 앞두고 주식 매입의 기회가 있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에 스타벅스 차기 CEO인 락스만 나라시만에 대해 자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4.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순매출이 11억 3,6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8,300만 달러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암호화폐 FTX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에 시외 12.94% 상승 중입니다. 7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707억 달러로 지난달 마이너스 809억 달러보다 감소했으나 예상치 마이너스 703억 달러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이날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제정세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7월 100bp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CPI 기대치가 여전히 높음을 시사하며 인플레이션이 2%를 찍기 위해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지 평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중앙은행도 8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며 경계심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준도 9월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경계심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빠른 긴축 속도와 그러한 세계적인 특징은 긴축이 총 수요에 미치는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위험을 야기한다라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금과 은, 백금 등과 같은 금속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와 천연가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을 24%로 75bp 인상할 확률을 76%로 내다봤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94달러 하락한 배럴당 82.94달러, 5.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강한 봉쇄 조치에 이어 경기에 대한 둔화 및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이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1% 증가하는 데 그쳐서 5월에서 7월 증가율인 16에서 18%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50에서 75bp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과 연준도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원유 시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기술적인 반등과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그리고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내려가고 있는 원유도 국내 증시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직도 높은 원달러 환율과 세계 각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및 경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내일을 기점으로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에 돌입하게 되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인 13일 날 CPI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며 관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ADR 지표가 양시장 모두 과매도 상황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그리고 화요일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기업에 대해 분석한 후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장초보다는 장 후반에 분할 접근이 용이하거나 혹은 화요일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CP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CPI 발표가 끝나고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CPI의 방향은 내려가고 있는 원재재 값으로 인해서 물론 부동산 및 임금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8월 CPI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시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금을 다른 통장에다 꼭꼭 숨겨 넣어두고 시장을 관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8월 CPI의 긍정적인 방향에 베팅하고 있으며 오늘과 화요일 사이에 소폭 작은 비중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CPI가 발표가 되고 이후 연준 의원들은 20일 날 열리는 FOMC 회의로 인해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며 시장이 긴축을 하고 위축되며 CPI가 부정적인 결과치로 나올 경우에는 온갖 위협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을 키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잘 대응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 알뜰맨이 모두 성공하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